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최근에 의사 선생님과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결혼 횟수로 따지면 거의 10년이 되었죠. 그런데 남편을 못 본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주름살이 생기고 조금 살이 찌기 시작하니 바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이혼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야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지 뻔하니까요. 저는 그저 제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거의 남자를 안 만나고 산지 3년 정도나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워낙 일을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는 또 몸이 안 따라주더군요. 30대 중반이 되니 온몸이 삐걱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추나요법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이 있나 수소문하던 도중 친구들에게 좋은 한의원 한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한의사분이 실력도 실력인데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꽤나 젊으시고. 처음에는 잘생긴 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추나요법은 어쩔 수 없이 의사와 환자 간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그냥 실력 좋으면 장땡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몸이 너무 아파서 가는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내심 기대되는 건 있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남자와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너무 많더군요. 그 한의원에는 사람이 정말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 한의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이더군요. 나이대도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젊은 여자부터 할머니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데스크로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간호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으시냐고. 조금 대기 시간이 길긴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잘생기고 실력이 좋길래 대기가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시간 동안 대기하는 소파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야 연차를 썼지만 오늘치 일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2시간 내리 앉아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고 있던 와중 간호사분께서 저를 툭툭 치시던 이제 들어가실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서려는데 관절이 너무 쑤시더라고요.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것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한의사분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5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한의사분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도 2시간이나 기다렸으면 여기서는 바로 진료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그렇게 10분 정도나 지나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인상을 와락 찌푸리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짜증을 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도 되냐고, 내 시급이 얼마인지 아냐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한의사분을 보고는 그런 말을 전혀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머리가 백지장처럼 새하얘졌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그 한의사분의 얼굴을 봤을 때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장 연예인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생기셨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운을 입었는데도 탄탄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정말 핏이 예술이더군요. 저는 기껏 해봐야 한의사치고 잘생긴, 한의사치고 몸이 좋은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연예인들 사이에 있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더군요.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사분이 먼저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저는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관절이 안 좋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의사 선생님은 제가 찍은 엑스레이를 보더니 추나요법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저 옆에 있는 침대에 누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냥 눕는 것뿐 아니라 옷을 탈의하고 가운을 착용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가운이 참 타이트하더군요.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만큼 딱 달라붙는 가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원래 자신은 추나요법을 그렇게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운을 갈아입고 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는지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너무 길게 느껴지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중저음의 음성으로 말하시는데 어찌나 감미롭던지 정말 목소리마저 완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쪽에 손을 올리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움찔거렸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닿는 남자 손길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설레더군요. 어깨 다음으로는 바로 허리 쪽으로 손이 가더군요. 이번에는 전의 어깨와는 아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깨는 그래도 가운으로 덮여 있어서 맨살과 맨살이 닿지는 않았는데 허리 쪽은 가운이 워낙 짧았기에 한의사 선생님의 맨손과 제 허리가 아예 닿였거든요. 한의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촉감이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추나요법이 모두 끝나고 저는 정말 멍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이제 좀 괜찮아지신 것 같냐고. 솔직히 말하면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너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냐고.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의사 선생님이 허허 웃으며 로비에서 우연히 봤는데 일을 너무 열중해서 하고 계시길래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멋있었다고. 다음에도 꼭 오라며 활짝 웃으면서 말하시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이쁘던지. 그리고 저는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것도 여자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납득했습니다. 이렇게 젊고 잘생긴 한의사 선생님이라면 여자들이 환장할 테니까요. 저는 이후로 시간적 여유가 날 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추나요법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괜히 저를 놀리기도 하면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끝에는 또 오라며 웃으면서 인사하더군요. 그렇게 있던 와중 하나 의문이 들더군요. 원래 이렇게 남들한테 다 친절하신지 아니면 저에게만 이렇게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남들한테 다 친절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야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많이 올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많은 여자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나 싶은 심정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원래 한의사 선생님 성격이 저러냐고. 그러자 친구가 말하더군요. 전혀 아니라고, 완전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대한다고 하더군요. 완전 냉미남 스타일이라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멋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친절하시고 개구쟁이 같으시던데 라고 하니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거 혹시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저는 에이 설마라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유부녀를 저렇게 젊고 잘생긴 한의사분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괜한 희망은 오히려 좌절만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기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렇게 추나를 받으러 갔는데 장난기 많으시던 한의사 선생님이 대뜸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시더군요. 자신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서 못 볼 것 같다고. 원래라면 항상 장난기 많으시던 분이 오늘 추나를 할 때는 엄청 조용하시더군요. 그렇게 추나 요법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 찰나 갑자기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시간 되면 드라이브 같이 먹지 않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당황했지만 이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면 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수줍을 타는 그러한 모습이요. 저는 그래도 에이 설마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저도 드라이브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이내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도착하고 저와 한의사 선생님은 같이 내렸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차 키를 꺼내서 차 문을 여는데 차도 너무 멋있더군요. 정말 유명한 스포츠카였습니다. 저는 그 차에 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더니 한강 앞에 도착하더군요. 가볍게 치맥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돗자리를 깔고 돗자리에 앉았는데 바람도 어찌나 선선하던지 정말 너무 좋더군요. 서로 치킨과 맥주를 하면서 술도 조금 들어갔고 평소답게 장난도 치면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의사 선생님이 대뜸 말하더군요. 자신과 만나보지 않겠냐고. 정말 너무 뜬금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장난인가 싶었죠.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의 눈빛을 보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진지하신 표정이더군요.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게 반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상형이라면서.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일어섰죠. 저는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서 정말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거절한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그리고는 하나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제 자격지심 때문이더군요. 그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나이는 30대 중반에 심지어 유부녀이기까지 한 저를 그렇게 잘난 남자가 왜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의사 선생님이 제게 보이신 태도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았고 결과적으로 제 실책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바로 한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하려는데 없는 번호로 뜨더라고요.
심지어 SNS도 전부 탈퇴되어 있다고 떴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연락할 수단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회사에도 연차를 내고 한의원에 가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일 일어나자마자 한의원을 가서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이걸 말씀을 드리지 하면서요. 그때는 미안하다고,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다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싶다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이후로 들어온 한의사 선생님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늙은 한의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그 한의사 선생님은 어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엄청 후회했습니다. 더 이상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멍하니 누워서 추나를 받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그렇게 늙은 한의사분이 추나를 하시기 위해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추나를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군요. 그 젊은 한의사분이 해주실 때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추나를 받고 있던 와중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 촉감이 다른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 촉감은 왜인지 익숙했습니다. 저는 놀라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그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더군요. 그리고는 저는 엉엉 울며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가 끝 아니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 더 나오기로 했다고 말하시더라고요. SNS나 전화번호는 어제 고백이 거절당한 게 너무 슬퍼서 충동적으로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시다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레스토랑으로 가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의사 선생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훨씬 더 올바른 사람이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진료실이 끝나고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바람났다지만 저는 엄연한 유부녀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괴로울 때가 있지만 지금 생활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니까요. 이런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